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피팅의 종류, 그 다음에 피팅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피팅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과거 촬영할 때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라이더 분들에게 좀 다가갈까,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듯이 어떤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화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좀 부족하다, 나는 좀 화면을 보면서 뭔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뒤에 이제 PPT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팅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2D 피팅. 그냥 자전거에 그대로 탄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피팅을 우리는 2D 피팅, 정적 피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3D 피팅이 있어요. 3D 피팅은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의 각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피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페셜라이즈드하고 리툴사가 만든 리툴 장비. 그게 이제 3D 피팅의 대표적인 어떤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D하고 3D, 정적 피팅하고 3D 피팅 그 사이에 있는 동적 피팅이 있습니다. 그거를 2.5D 피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동적 피팅이 이제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서 하는 피팅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3D 피팅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또 틀립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피트의 어떤 섬세함이 피팅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2.5 피팅, 동적 피팅이 오히려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을 수 있다. 좀 더 세밀한 피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개로 나눠집니다. 2D 피팅, 정적 피팅입니다. 정적 피팅은 우리가 자전거에 성창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추를 매달아서, 실에 매달아서 무릎 앞에 위치시켜서 그 페달, 축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정적 피팅입니다. 자전거에 탑승한 그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무릎 각도라든지 무릎 전방 위치, 그 다음 상체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단점은 뭐겠습니까? 실제 주행할 때의 자세하고 우리가 가만히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의 자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페달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자세 변화 분명히 생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자전거에 그냥 탑승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많은 오차가 존재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동적 피팅, 자전거 고속도로 위에서 타는 어떤 자세 분석하고 실제 도로에서 타는 그 자세도 상당히 틀립니다. 그 느낌이 틀리고, 경험을 예를 들면 그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잡았을 때 상체 자세하고 실제 도로에서 라이딩할 때 잡았던 자세를 비교해 볼 때, 고속도로 위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어떤 자세가 실제 도로에서 타면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피팅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적 피팅하고 3D 피팅, 분명히 그런 어떤 오차가 존재할 것입니다. 정적 피팅, 동적 피팅, 3D 피팅.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정지된 상태,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타는 어떤 피팅,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제 주행 상황을 분석해서 그 재원을 제공하는 게 가장 정확한 피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적 피팅을 아까 말했던 추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각도기, 관절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2.5 피팅, 동적 피팅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캠코더가 필요하겠죠.
현재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슬로우 촬영이 되는 캠코더도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 사양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스마트폰이 화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 UHD 화질로 고화질로 영상을 찍어서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찍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작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트PC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다트PC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고가의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키노베아라는 어떤 무료 동작 분석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앱도 있어요. 바이크피시라는 어떤 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트PC 동작 분석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면 특허를 낸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팅 전, 피팅 후 영상을 캡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서 자세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페달링의 어떤 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궤적을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공을 던졌을 때 그 궤적이 딱딱딱딱딱딱 공이 딱딱딱딱 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트PC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코더 아니 스마트폰 동작 분석 프로그램. 그 다음 당연히 고정노라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동적 피팅에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적 피팅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제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가민 같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맥스 아니면 파워, 와트 수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컴퓨터 트레이닝 장비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 시속과 파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전문 피팅을 할 때 이제 하는데 일반 피팅에서는 컴퓨터 트레이닝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피팅 순서입니다.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피트 마음대로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순서는 먼저 클립 피팅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안장의 앞뒤, 그 다음에 높낮이. 안장 피팅에서는 이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장 수평입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 안장 각도는 비행 각도였어요. 비행 각도를 추구로 했습니다. 그래 다른 어떤 선수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트 입장에서 저는 수평을 고집합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피팅을 하러 오시면 보통 코가 좀 숙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엉덩이는 앞쪽으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자세가 무릎으로 타는 자세, 안 좋은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장은 무조건 수평. 수평에서 만약에 안장통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장의 높낮이나 조름 위치를 통해서 그 통증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안장 피팅이 이루어지게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핸들 스템하고 핸들 바 피팅입니다. 상체 각도를 좌우하는 또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클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장, 핸들 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전체적인 세 개를 다 통합적으로 보는 어떤 수정 피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완성된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전거 피팅의 종류, 그 다음에 자전거 피팅의 절차,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피팅의 어떤 장단점, 그 다음에 피팅의 절차에서 어떤 일관성이 나중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피팅 재원을 산출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피팅 장비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어떤 피팅 장비들은 시마노 장비가 많더라고요.
리툴 장비는 초창기에 조금 붐이 일었는데 워낙에 고가 장비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피팅하는 어떤 샵이나 피터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시마노 피팅 장비는 제가 아는 어떤 기존의 경륜 선수들이나 아니면 경륜 선수 출신이 로라방을 운영하거나 샵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시마노 피팅 장비의 장점이 뭡니까? 일단은 발바닥에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 어떤 지면의 어떤 힘의 어떤 분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마노 어떤 피팅 장비의 장점은 데이터, 그래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뭐 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툴 장비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3D 피팅의 대표적인 어떤 피팅 장비입니다. 신체의 어떤 관절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하면 그 센서가 3D로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실시간으로 제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팅을 보다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피팅 장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뭐 트랙, 뭐 자이언트, 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대기업, 각 업체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피팅 연구소를 오픈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과연 피팅 연구소를 오픈해서 과연 나를 찾는 수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피팅 장비들의 장단점을 제가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이더라고요. 뭐냐? 단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단점입니다. 일단, 라이드 자신의 자전거가 아닌 기존 장비를 가지고 피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예전에 똑같은 사이즈로 자전거를 똑같이 제작했는데도 그 느낌이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민감한데 자기 자전거가 아닌 어떤 피팅 장비에서 나온 피팅 제원값을 자기 자전거에 옮겨서 다시 세팅한다? 분명히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 느낌은 분명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그 다음에 단점 제가 실제로 그 피팅을 안 해봤어요. 그 장비로. 그래서 제가 이거 외에 디테일한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연구소에서 그런 장비를 가져온다면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장비가 좋으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피트가 그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장비를 너무 맹신해서 피트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그 장비를 다룰 때 위험한 피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피팅의 종류, 그 다음 피팅의 절차, 그 다음에 피팅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어떤 설명들이었고 어찌 보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걸 알고 어떤 자전거를 탄다, 안 탄다는 아마도 그 수준, 질적인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팅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올바른 자세에서 부상 없는 그런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